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많은 고통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켜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켰습니다. 일단은 이 마켓 크러쉬가 일어난 원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요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 물건 대해서 관세를 130%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했고 나스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큰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도 좀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떨궈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저녁 11시 때부터 주춤주춤 하다가 이렇게 아침 6시에 미친 듯이 이제 떨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 6시에 미친 듯이 떨어지고 나서 요게 아마 청산 가격에 모여 있었던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청산 가격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죽였고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청산 가격이 엄청 셌었기 때문에 진짜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청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전체 이번 시장에서 일어난 청산 총 금액은 9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전번에 있었었던 가장 큰 크래시가 코비드 크래시였는데 이때는 1.2빌리언 정도가 청산을 당했는데 이번에 그보다 한 20배 정도 많은 롱이 청산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희망이 좀 있었었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잖아요. 굉장히 좀 찬 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슈는 물론 원인은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여진 것처럼 관세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누가 수익을 많이 벌었을까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으로서는 윈터뮤트라는 곳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윈터뮤트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마켓 메이커이자 그다음에 시타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로빈후드 사태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사태가 있었었고 로빈후드에서 세일 버튼을 없앴었던 그 외압이 있었던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시타델이라고 보통 업계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타델이 여기 윈터뮤트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윈터뮤트가 사실상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바이낸스에 넣었다. 그러니까 셀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뉴스까지 있었어요. 하이퍼리퀴드에서도 하이퍼리퀴드에 있는 고래, 웨일이 숏 포지션을 이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기 전에 30분 전에 숏 포지션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192 million 한 2천억 좀 넘는 금액을 프로핏으로 갖고 갔다. 그리고 이 계정들은 오늘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 다 뺐고 어떻게 보면은 행운일 거냐 아니면 인사이더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는 거의 인사이더가 아니면 베팅하기 힘든 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2천억 정도를 누군가는 걸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했었었던 중에 하나가 윈터뮤트라고 좀 생각을 내부에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유가 될 뿐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실제로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이렇게 인사이더들이 돈을 벌고 있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거를 내부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거를 대응이랑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봇들도 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시장에 따라서 반응했었는지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때문에 자동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돈을 잃지 않고 버는 케이스긴 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들어가면은 물론 돈을 벌지만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만들었었던 거였고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클로즈들을 좀 보면은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너무 등락이 빠르기 때문에 놓쳤었던 건들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한식 것도 거의 다 놓쳤죠. 좀 아쉽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8일 날 오후 9시에 들어갔었던 이 건 같은 경우는 돈을 아마 많이 벌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10월 8일 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어제 폭락 떨어질 때 테크 프로핏 끝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테크 프로핏을 4단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5단계, 6단계까지 있었으면 더 벌었겠지만 여기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뭐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때 만들어 놨었던 이 트레이딩 정보들도 다 숏이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요거는 엔트리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이 벌었었던 걸 볼게요. 요건 이제 40% 벌었으니까 이거를 좀 보면은 SPX 숏 포지션이었었고
이거는 10월 10일 저녁 9시였네요. 그러니까 폭락 직전에 만들어 놨었던 숏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어느 정도 조짐이 좀 있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곳에서도 이거를 타임라인을 잡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했고 테이크 프로핏 1, 2, 3 해서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 떨어졌을 때 10대까지 해서 나오고 돈을 벌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저녁 12시 반 정도 시간에 돈을 벌고 나왔죠. 물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이라고 해도 매일 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 낙폭이 이렇게 발생했었을 때 손절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동 매매 보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6월 5일 날 만든 거고, 지난 6월 5일 날 만든 보시고, 지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동안 90% 정도 수익을 만든 보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물론 이렇게 못 들어간 것들이 엄청 많긴 하지만 들어갔었던 거는 수익을 보고 있었었고요. 이렇게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좀 돈을 벌고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횡보장이어갖고, 보수는 사실상 횡보장일 때는 좀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벌고 나왔고, 다른 봇을 좀 보면은 요거는 저희가 5월 24일 날 만들었었던 봇이고 지금 현재까지 67%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벌긴 했네요. 이것도 아마 시장의 폭락이 엄청 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았네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아마 쌈 걸렸었으면 이것도 아마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 AYC 펀드 들어오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톡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의를 주시면 방금 보여드렸었던 곳들 저희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좀 예측을 같이 하자면 일단 시장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청산이 나가면 보통 시장은 사이드웨이로 흘러갑니다. 사이드웨이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마 한 번 더 떨구지 못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옆으로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청산 나갈 거 다 청산됐고 돈을 잃은 사람들이 27조가 되고 27조 원을 사실상 누가 벌어갔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래소가 벌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산된 금액을 거래소가 벌어간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리테일러들은 굉장히 많이 청산이 좀 일어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좀 흐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약속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정환되기 위해서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롱이든 숏이든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거가 과연 무엇이 될 거냐고 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파웰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요거는 조금 약발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이게 있습니다. 10월 30날 Fed Interest Decision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트레스트 어느 정도 맞출 거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요 밑에 보시면은 뭐 GDP growth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게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제 10월 11일인데 횡보장이 10월 30까지 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 청산 가격이라면 충분히 이때까지는 시장 홍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단 거래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뭐 시장에서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말은 좀 조용하게 흐를 것 같고 월요일 같아서 뭔가 또 뉴스들이 나오면 그때 좀 시장이 반응해서 움직일 것 같다. 하지만 예상되어 있는 가장 큰 뉴스는 10월 30일 날 이 레이트 디시전이 가장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요 영상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